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지금 제가 32살이거든요. 미래에 금전적인 의미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부유함의 대상이 뭐 건강이나 원만한 교우관계, 가정의 평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잠시 제쳐두고 금전적인 의미에서의 부자요. 솔직히 학자금 대출 갚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빚지고 시작하면은 물론 저는 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인생의 생애 중이상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167만 원씩 모으면은 5년 동안 모으면 1억이라면서요. 지금 37살에 빚 청산하고 또 5년 동안 모아서 42세 됐을 때 시드 1억이 되면 그 중간에 저는 애는 안 낳아요. 저는 결혼 안 해요.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목돈 나갈 돈 없어요. 부모님한테 효도는 또 언제 해요? 솔직히 금전적인 여유라는 게 그 기준이 사람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이라서 원하면 끝도 없이 탐낼 수 있는 게 이런 경제적 자유류인 건 알겠어요. 아는데 그래도 제가 40살 한 초중반쯤 되면은 그런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할 때 한 번쯤은 밀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음악이나 악기, 승마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영어나 수학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 하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좀 마음 편히 취미 학원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그리고 또 50살에는 정년퇴직 나이잖아요. 진짜 금방 50살이네. 또 그렇게 또 제 젊음은 또 소비가 됐겠죠. 이거 완전 노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뭐 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제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근데 대충 계산해봐도 알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어린 생각일 수 있지만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자주 합니다. 진짜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제가 희망을 딱 하나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다른 거 말고 배당 성장률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적립식 매수로 꾸준히 사모아서 40살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모은다면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당 성장률만 봤을 때 내가 지금 3.5%짜리 수익률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10년 동안 꾸준히 모은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10년 뒤엔 복리로 계산해서 7.5%에서 9% 수익률이 되더라고요. 이때 계산을 했을 때 평균 배당 성장률이 상장 이후에 12%가 된다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평균 수익률 10% 혹은 8%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당 성장률 10%를 가정해서 10년 차에는 9%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배당 성장률을 8%를 가정해서 10년 차에는 7.5%의 배당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저는 10년 동안 꾸준히 모을 거니까 한 번에 목돈을 거치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배당을 기다리는 거니까 여기서 딱 중간인 5년 차의 배당금이 10년 뒤 제가 받게 될 평균 배당금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10년 뒤 모은 금액의 배당률은 5.1%부터 5.6% 사이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모은 돈이 3억이라면 매년 1,530만 원에서부터 1,68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5억이라면 2,550만 원부터 2,8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1억이라면 510만 원에서부터 560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기 전인 배당금 2,000만 원 전까지는 무작정 SCHD를 모은다면 대략 4억 내외 정도까지 모으고 예상되는 배당 성장률에 따라 VO나 QQQ 같은 성장주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살려고 합니다. 일단 현금 흐름이 해소가 돼야 제 삶의 팍팍함의 정도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때쯤부터는 빚도 갚아보고요. SCHD는 운용 방식이 가장 세련된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주식 종목을 선정하거든요. 처음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5억 달러 이상의 유동주식을 보유한 회사여야 하고 최소 3개월간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리츠가 제외된다. 이 리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 필터링을 진행을 하면 두 번째 필터링으로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 중에서 상위 50%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터링으로 총 부채 대비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즉 ROE, 그리고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을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을 점수화해서 100여 개의 기업을 선택한 뒤 구성을 해줍니다. 위에 필터링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무적은 아니지만 배당률이 3.5%라는 높은 배당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높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배당이 오를 것 같은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 성장률을 노린다는 점에서 커버드콜 같은 고배당주가 무서운 사람에게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무적이 아니라고 했냐면요, 안정적인 S&P 500을 추종하는 필터링 조건을 보시면요, 튼실한 기업을 필터링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년 배당을 잘 줄 것이냐 잘 안 줄 것이냐 이러한 기준으로 정하는 느낌이 더 나아요. 그래서 무작정 SCHD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저의 목적에 딱히 또 다른 대안은 크게 없기 때문에 SCHD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4년 주가 성장률을 보면 나스닥 100 같은 성장 ETF에 형편없는 수익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슬픕니다. 이런 포물을 해증하기 위해서 성장주가 있는 ETF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 오르는 것을 보면 무조건 성장주에도 투자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무척 들었습니다. 사실 SCHD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훈수당하는 것이 10년 동안 성장주 모아서 그 다음에 팔고 시세 차익으로 SCHD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스닥 100의 그 변동성 때문에 만약에 큰 하락을 맞이하면은 제 멘탈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의 멘탈도 전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조금이라도 변동성이 낮은 SCHD를 선택해서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포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단기 그림차가 역전되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부터 DGRO를 같이 모아가려고 합니다. DGRO는 성장주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DGRO도 아주 좋은 배당 성장 ETF 중 하나입니다. 성장주의 비율이 25% 이상 섞여서 성장주가 상승할 때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장주의 성장성과 배당 성장률을 둘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당주는 일단 4억 정도까지 모아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GRO와 SCHD를 조합하면 분명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금이 좀 더 크면은 QQQ나 VO 같은 걸 좀 더 썼고 배당금을 잘 컨트롤 하고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 학원 한두 개 정도 더 보내고 1년에 뭐 해외여행 같은 것들도 배당금으로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이에 제 빚의 이자가 더 커지거나 그러면은 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지만요,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끝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좀 더 감정을 넣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